관련된 내용을 오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원리 체계 기준으로 우리가 수업을 한번 해보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들을 조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원리합계라는 건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원금을 A1이라고 놓고 연이율을 R로 놨을 때 일단 첫 번째 연이율. 자, 여기 연이율은 연이율이 될 수도 있고 월이율이 될 수도 있고 뭐 단기이율이 될 수도 있고 다 변하는데, 그때 기준에 얘 기준을 R이라고 하는데, 얘 R은 우리가 시중에서 은행에서 보면 은행에서 이율이 2%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2%라는 건 우리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02가 된단 말이야. 그때 우리 0.02 얘가 이율이에요. 2%는 R이 아니고요. 0.02 이렇게 원래 숫자로 고치는 거 우리는 뭐라고? 연이율 혹은 월이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마다 다르니까 이율이라는 건 기간을 생각하고, 그리고 2% 왜 이 예를 쓰냐면 0.0이라고 숫자가 너무 작아 보이니까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때 자, 연이율, 얘는 연으로 이야기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연이율을 R로 예금했을 때 원리합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방법이 자, 이자 계산법이겠죠? 되겠어요? 자, 그때 이자랑 원금을 합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첫 번째는 달리법이라고 이야기해서, 달리법은 원금에만 계속 이자가 붙고요. 되겠어요? 그럼 이자는 이자가 없습니다.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적을게요. 1억을 이율 10% 연이율 10%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처음에 1년 후에는 1억에다가 플러스 1억에 10%니까 얘는 소수점으로 고치면 얼마? 0.1이 되겠죠? 0.1에 이자가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2년 후면 1억에다가 1억에 0.1이 몇 번? 2번 이렇게 붙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3년 후면, 2년 후면은 이렇게 3년 후면은 1억에다가 플러스 1억 곱하기 0.1에 몇 번? 3번 이율이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되겠어요? 얘를 일반화시켜서 원금이 A라고 하면 A에다가 플러스, 그럼 A에 대해서 이자율 R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기간이니까 N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A고 맞나요? 그러면 A 플러스 ARN 이렇게 되겠죠? 분필 왜 이러니? ARN 이렇게 될 거니까 A로 묶으면 1 플러스 RN 이렇게 됩니다. 책임대로. 그럼 중요한 건 얘가 아니고요. 우리 얘는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문제 안 나올 거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 복리법이 중요합니다. 복리법이라는 건 뭐 R% 증가 개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퍼센트 증가 배웠잖아요. 복리는 원금과 플러스 이자에 모두 이자가 붙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자, 제일 처음에 1억을 시작하는데 똑같이 이자율이 10% 들어가면, 그럼 1년 후에는 1억에다가 얼마? 0.1만큼 들겠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게 1년 후면은, 2년 후가 되면, 얘에도 1억은 유지가 되고요. 인마에도 이자가 붙고, 인마에도 다시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정리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제일 처음에 원금이 1억이었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A고, 그 다음에 A에다가 10%니까
A에다가 1 플러스 R 이렇게 곱해지는 거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A에다가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자의 이자, 퍼센트가 계속 증가하는 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000원짜리 떡볶이가 10% 증가하면 1,100원이 되고요. 그 다음 10% 증가하면 1,210원이 되는 거. 이 100원에 10%, 10원이 다시 더 생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금액 A를 집어넣으면 이자율 R에 대해서 N번 지나게 되면 N승 이렇게 R 퍼센트 증가와 뭐하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한번 그대로 읽어보시면 뭐 이해는 다 될 거예요. 자, 지금 은행은 대부분 다 뭐다? 복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적금이란 걸 넣을 거예요.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중요한 거니까 잠깐만 이걸로 하자. 자, 적금을 넣는데 우리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자, 보통 적금 매달 넣으니까 항상 이자 지급은 매 기간 말에 지급돼요. 그럼 내가 돈을 매년 넣든 매달 넣든, 매달 넣으면 매달 말일에 이자가 지급되고요. 매년 넣으면 매년 말에 이자가 지급됩니다. 근데 언제 지급되는 거야? 항상 초에 입금된 돈만 이자 지급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 1일 날 1억을 돈을 넣으면 1월 31일 날 얘가 은행에 계속 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뭘 지급한다?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1월 31일 날 이자 지급되는 날이긴 하지만 이날 내가 돈을 넣으면 이 돈이 1억은 이자가 지급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되겠어요? 은행 생각해서 봐요. 자, 은행에서 우리가 이자를 주는 이유가 은행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기업이나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가 그 돈을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 지급 날이 돈을 넣는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은행에 돈이 다 있어야지만 뭐가 된다? 이자 지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되겠어요? 자, 그럼 적금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예요. 기수불과 기말불이에요. 자, 숫자는 머리 숫자거든? 자, 그러니까 항상 기간 초에 돈을 적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부는 기간 말에 돈을 적립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적금은 알고 있잖아요. 매달 돈을 집어넣는다는 거. 되겠습니까? 자, 우리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적금을 3개월이라고 이야기할게요. 3개월 동안 적금을 넣습니다. 우리의 약속이에요. 좀 간단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월 1일 날 내가 1억을 돈을 집어넣어요. 됐어요? 우리는 제일 먼저 기수불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자 지급이 1월 31일 날. 자, 그리고 1월 1일 날, 1월 31일 날. 그리고 2월 28일에, 2월은 마지막에 이거니까 3월에 31일 날. 자, 이 1억이 그 달 말에 이자가 붙겠죠. R%니까 1억에 1 플러스 R 이자가 붙어요.
그럼 이 돈이 두 번째 달에도 매달 말마다 돈을 집어넣으니까 그때마다 이자가 붙는 거야. 1 플러스 R에 제곱이 되고 3월 말에는 1억에 돼서 1 플러스 R에 얼마? 세제곱만큼 돈이 되는 거예요. 즉 첫 달에 집어넣은 돈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적금이니까 내가 2월 1일 날 또 얼마? 1억을 돈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집어넣으면 2월 28일 날 얘는 이자가 한 번 붙을 거고, 그러면 3월 말이 되면 1억에다가 1 플러스 R에 몇 번? 두 번째 이자 지급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월 1일 날 내가 또 1억을 집어넣으면 그 달 말에 1억에 1 플러스 R에 이자가 한 번 붙겠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얘네들의 전체 합이 뭐가 된다? 원리 합계가 되겠죠. 자, 그때 봤을 때 특징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곱하기 1 플러스 R,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곱하기 1 플러스 R이니까 얘는 첫 항이 뭐가 되고 1억에 1 플러스 R이 되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건데, 아, 얘가 첫 항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구나. 진하게 쓸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아직 계산식은 좀 이따 한번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기말부를 한번 해볼게요. 기말부는 기간 말에 돈을 집어넣는 거니까 석 달 동안 집어넣으면 매달 말일에 돈을 집어넣는 거야. 즉 1월 31일 날 1억을 집어넣어요. 얘는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럼 2월 28일이 되면 드디어 한 달 됐으니까 1억에 1 플러스 R이 될 것이고, 그리고 3월 31일 날 두 번째 이자를 받겠죠. 1억에 1 플러스 R. 됐습니까? 자, 그러면 2월 28일 날 내가 또 1억을 집어넣겠죠. 석 달 동안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럼 2월 28일 날은 이자가 안 붙고요. 드디어 3월 31일 날 1억에 대한 이자가 붙어요. 처음으로. 얘는 두 번이니까 제곱이죠. 미안. 자, 그리고 3월 31일 날 뭘 넣어? 1억을 넣으면 이제 세 번 다 넣은 거니까. 그럼 얘는 똑같이 공비가 얼마? 1 플러스 R이고요. 얘도 똑같이 공비가 1 플러스 R인데 첫째 항이 누가 돼요? 1억이 되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첫 항이 1억이 되고 공비는 여전히 얼마? 1 플러스 R이 됩니다. 그때의 등비의 합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등비의 합은 S는 얼마? R-1분의 A에 R의 N승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첫째 항, N은 횟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그 합은, 자, 구분 짓기 위해서 S라고 할게요. 보라색으로. 합은 어떻게 돼요? 공비, 얘가 공비잖아. 공비 빼기 1. 얘 빼기 1이니까 얼마? R분의 첫째 항은 얘였습니다. 1억에 1 플러스 R에, 그리고 공비가 누구예요? 1 플러스 RMS. 얘는 횟수가 3번이니까 3번 빼기 얼마? 1. 요렇게 식이 만들어지고요. 얘는 합이 똑같은 공식이 되는 거지. 공비 빼기 1이니까 공비가 누구예요? 1 플러스 R이니까 얘는 여전히 R이고요. 첫째 항이 누가 돼요? 1억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1 플러스 R의 세제곱. 이건 항의 개수니까 똑같이 여전히 3개니까 빼기 1. 아, 우린 바라보니까 누구만 달라지더라? 얘 첫째 항만 뭐 하더라? 다르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주의할 게, 우리는 항상 첫 항에 주의를 하고요. 됐습니까? 첫 항에 주의하고 그 다음 횟수, 돈을 집어넣는 횟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되겠죠?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문제를 또 한번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책에 정리 문제는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요. 자, 필수 예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연이율 6% 매년 초에 얼마씩 2만원씩 10년 동안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10년 말까지 원리 합계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년 초에 집어넣잖아요. 맞죠? 자, 그럼 우리는 좀 숫자가 쉽게 2001년부터 2002년 쪽에서 몇 년? 2010년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되겠죠? 그리고 우리 생각할 때 아까 전에 쌤이 누구 구해야 된다고? 첫 항과 횟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첫 항을 구하는 거예요. 2010년 초에 드디어 얼마를 집어넣어? 2만 원을 집어넣고, 근데 얘는 초에 집어넣었으니까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얼마만큼? 6%. 6%면 0.06이죠? 1 플러스 0.06 요렇게. 얘가 첫 항이에요. 우린 얘 첫 항을 기억하시고요. 그 앞에 돈 넣은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요. 되겠습니까? 얘를 몇 번? 10번, 10년 동안 돈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원리 합계 S는 자, 공비 1 플러스 R이 공비라고 했습니다. 1 플러스 0.06에서 빼기 1,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2만원에 1 플러스 0.06 얘가 첫 항이 되죠. 맞죠? 그리고 얘는 1 플러스 0.06에 몇 승? 횟수 10번 빼기 1 이렇게 식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계산 열심히 하라고. 얘가 얼마예요? 1.8이라네. 되겠습니까? 그럼 1.8이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얘는 0.8. 그리고 얘는 0.06분의. 그러면 0.06분의 2만원 곱하기 1.06 곱하기 0.8.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뭐라고? 전체 원리 합계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제 풀면 되겠죠? 자, 이게 문제를 바꿔서 만약에 매년 말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얘가 이자가 안 붙는 거예요.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가 사라져요. 그럼 요 계산이 뭐가 돼요? 기말불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나머지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뭐 상한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교과과정 외예요. 교과과정 외니까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잠깐만 한번 건드려 보고 그 다음 시그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 이자율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나라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어떤 의미인가? 자, 실제하고 똑같진 않지만 우리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니까 자, 되겠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쌤이 1981년생이잖아? 1981년에 만원과 지금 현재 2019년에 만원은 금액은 같지만 그 가치는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지. 맞지? 그때 당시에 1981년도에 나는 가격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권 하나에 뭐 70원, 60원 했겠죠? 50원이나. 근데 지금 하나에 1000몇백 원 하니까 분명히 그 차이가 있는 거니까 가치는 분명히 다른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가치를 같게끔 만들어준 게 누구냐면 이자율이에요. 즉 내가 만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계속 주면
자, 은행에 내가 저축을 하고 그냥 쭉 두는 거야. 그때 2019년이 되면 얼마 금액이 되겠죠, 맞죠? 그때 얘와 얘는 뭐 한 거다? 같은 가치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아, 만 원이 아니고. 자, 이 만 원이 가치가 변해서 누가 된다? 요 금액이 되는 거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10만 원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1981년에 만 원과 현재의 10만 원의 가치가 뭐한 거야? 같은 금액이죠. 그럼 즉 무슨 말이냐면 1981년도에 내가 만 원을 빌려줬어. 친구한테. 됐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2019년 돈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얘를 은행에 계속 놔뒀다면 되는 금액. 이 금액, 즉 10만 원을 받는 게 나는 합당하다는 것이. 81년도에 만 원 빌렸는데 지금도 만 원 주면 그건 사기치는 거잖아요. 맞죠? 요런 의미로. 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제 상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 봐봐요. 자, 도현이가 140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샀습니다. 근데 언제 샀는지가 중요해요. 이달 초에 샀어요. 그럼 첫째 달에도 그때부터 내가 이 140만 원을 내가 다 준 게 아니잖아요. 맞죠? 다 준 게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10개월에 걸쳐서 갚습니다. 언제부터? 이거는 또 얼마부터? 이달 말부터. 자, 그럼 우리 생각해봐요. 현재 140만 원이 있고 내가 10개월 동안 돈을 갚습니다. 그러면 10개월 후에 이 돈을 은행에 계속 넣어놓으면 얼마로 변신을 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10개월 동안 내가 이 말을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적금을 넣어서 다 합친 금액이랑 금액이 뭐하면? 같다면, 얘랑 같다면 우리는 돈을 제대로 주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다시.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죠. 140만 원을 친구한테 빌렸어. 근데 10달 동안 14만 원씩 주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맞죠? 이 돈도 변할 거니까. 이해됩니까? 아, 그래서 이 돈을 은행에 보내서 저축을 하는데 문제에서 올 초에 샀으니까 140만 원을 언제? 초에 입금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돈을 더 넣는 게 아니라 140만 원 넣고 끝이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던 얼마? 이 140만 원에 1 플러스 이자율 몇 퍼센트? 월이율 0.2% 되겠습니까? 얘 몇 달 동안? 10달 동안. 이자 붙는 횟수가 얘는 이자 붙는 횟수예요. 됐습니까? 내가 월 초에 샀기 때문에 얘 이자 붙는 게 몇 번? 10번 붙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가 A1씩 적금을 넣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요?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달 말부터 시작해서 모아서 얘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적금이니까 기말불에 대한 이야기겠죠. 되겠습니까? 아까 기말불은 1 플러스 0.02에서 공비 1 빼고요. 첫째 항이 마지막에 넣은 돈은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얘 자체가 첫째 항이고, 맞아요? 1 플러스 0.02에 횟수는 10번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즉 이 금액과 이 금액이 뭐여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현가라는 거거든? 뭐 물건을 샀을 때 그때는 140만 원 주고 샀지만 뭐 실제로 내가 돈을 갚는 그 시점에 대해서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카드의 이자율이 전부 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연금의 현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또 해볼게요.
자, 너희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연금 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매달 500만 원씩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복권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여기 뭐 그거와 똑같은 거니까 매년 말에 300만 원씩 10년 동안 받는 연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년 말마다 이 300만 원을 받아서 매년 말마다 300만 원씩 받아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적금을 넣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적금 모아서 모아지는 금액과 이해됩니까? 내가 한꺼번에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받아요. 한꺼번에. X라는 금액을 넣어놓고 그거를 이자 기간 동안 계속 넣어놓는다면 얘도 금액이 변신하겠죠? 그때 얘랑 두 개가 뭐하면 같으면 우리는 뭐 한꺼번에 받는 금액이라는 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근데 우리는 잘 봐. 얘는 또 매년 말에 돈을 넣는 거잖아요. 맞죠? 얘는 기말불이고 얘는 돈을 또 받는 게 언제 받아요? 초에 받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X에 1 플러스 이자율 0.6%니까 0.06에 이자 몇 번 받아요? 10년 동안 받는 거니까 얼마? 10년 맞지? 이자 몇 번? 10번. 요게 요 금액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300만 원씩 또 기말불이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0.06에 빼기 1에 얘는 300만 원이 첫 항이 되겠네요. 1 플러스 0.06에 10승 빼기 1. 횟수는 얘 똑같은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아주 간단한 것들이에요. 실제로는 얘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합계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시그마도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리할게요.